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반어를 배웠으니 이제 반어가 쓰인 작품을 봐야겠죠? 신영건의 넌 바보다 라는 작품인데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제목부터 반어의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럼 바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죠. 먼저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하나요? 그렇죠.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예전엔 정말 동네에 이런 바보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진짜 바보 말고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람에게도 바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쵸? 착해 빠진 사람.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바보라고 해요. 문자로 엄마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이 계좌로 돈 10만 원만 보내봐. 이렇게 오면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바로 보내죠. 엄마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너 바보야? 그걸 믿냐? 그걸 왜 보내? 이런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바보라는 말을 쓰죠? 연인 간에 몰라 이 바보야 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인가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또 어떤 사람한테 쓰죠? 딸바보라는 말에서처럼 한 사람밖에 모르는 순애보 이야기의 주인공 같은 사람에게도 바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는 무지하다는 그런 의미로 파생된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조로 같은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직한 사람 있죠? 그냥 자신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힘들어도 징징거리지 않고 그냥 감내해버리는 사람이요. 바보 같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해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고객한테 갑질당하고도 집에 와서는 티 안 내요.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요. 그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말, 즉 언어는 항상 동일한 의미, 사전에 적힌 그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똑같은 말이라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반대말로도요.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런 마음을 고백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 출근할 때 사랑해 하고 가시죠? 이때 사랑해는 무슨 의미인가요? 내 마음을 받아줘. 고백의 멘트인가요? 아니죠? 그냥 안녕 잘 다녀올게 랑 동의어죠? 그럼 이 경우엔 어때요? 여자친구랑 밤에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발로란트 들어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는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사랑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제발 끊어줘. 죽여줘. 또 보세요. 친구한테 5만 원을 빌렸는데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해. 무슨 뜻이에요? 좀 봐줘. 미안해. 뭐 이런 뜻이죠? 보세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국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환장하죠. 근데 아까 바보와 사랑해라는 예시에서도 봤듯이 그 미묘한 차이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안목을 가졌는지 평가하는 게 국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 상황을 살펴서 가장 적절한 의미를 섬세하게 갈라서 뽑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보고 이 시에서 말하는 바보는 어떤 바보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넌 바보다. 신형건.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의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 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어떤 바보를 말하는 것 같나요? 그렇죠.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착하기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한 장 넘겨서 16쪽 학습 활동을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1번, 나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총 7가지의 너의 모습이 나와요. 다 내가 바보라고 했던 모습들인데요.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 개구멍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모습, 놀림을 받아도 받아 넘기는 모습,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모습, 선생님이 정근 간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잘것없는 민들레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 친구의 허풍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 잘 정리했나요? 그럼 2번, 이 시의 이연을 바탕으로 하여 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해봅시다. 앞에서 주구장창 바보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대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본받고 싶어 하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게 돼요. 그런 경험 없나요? 좋아하는 친구랑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친구의 사소한 습관이나 심지어는 말투까지 닮게 돼요. 본인은 인지를 못할지도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내가 그 친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오래 사귀다 보면 서로 닮게 돼요. 작은 습관부터 입맛, 음악 취향까지. 그래서 헤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또 다른 나와 헤어져야 하는 거니까요. 3번,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에 나타난 나의 깨달음을 말해보자. 앞에서 너를 본받고 싶다고 했죠? 어떤 모습들을 본받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직하고 착하게 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고,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겠죠? 정리해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씹던 껌을 아무데나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간대요. 어떤 사람 같아요? 그쵸? 아주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생활 태도가 바른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랑은 반대죠? 지구가 쓰레기통 아니야? 하면서 그냥 땅에 버리. 두 번째는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되는데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닌대요. 어떤 친구 같아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심적이고 또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죠? 여러분 학교에는 개구멍이 없다고요? 그래서 교문으로 다닌다고요? 개구멍이 없어서 그냥 교문으로 다니는 거랑 개구멍이 있음에도 교문으로 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개구멍의 유혹,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기로 쏙 들어가면 1분 컷인데 삥 돌면 10분 걸린다? 저도 어릴 때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를 한대요. 여기서 쓸데없이라는 표현도 반어적이죠?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지나갈 때 인사하시나요? 다 한다고요? 훌륭해요. 저도 예전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마감 시간 지나서 청소하러 들어오셨는데 의자를 하나하나 다 올리시더라고요. 200개가 넘는 의자를 다요.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어서 도와드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착하고 순수하고 또 예의 바른 사람인 것 같죠? 호랑이 선생님 전근 간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린대요. 뭐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정이 많은 사람 같죠? 좋아하는 선생님이 전근 갈 때 우는 건 다 해요. 싫어했던 선생님, 나를 특히 많이 혼냈던 선생님이 전근 간다는데 운대요.
싫어했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슬픈 거예요. 정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이라는 부분은 좀 성편견이 가득한 표현 같네요. 여자애들이라고 잘 울고 남자애들이라고 용감한가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가 교과서에 실린다는 게 참, 이거 맞아요? 원작을 훼손하더라도 표현을 아무도 정도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본대요. 어떤 사람 같나요? 그렇죠. 감성적인 사람. 또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같죠? 여러분들도 혹시 어디 가다가 어떤 거에 사로잡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 있나요? 있다면 아직 감수성이 메마르진 않은 거예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때는요, 개구리가 옆에서 폴짝 뛰면은요, 그날은 학교 못 갔어요.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시절, 여러분들이 아세요? 예? 아무리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준대요. 아, 이거 힘들죠? 나보다 게임 못하는 애가 어제 자기 잘했다고 자랑해요. 그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나보다 못하죠? 바로 시전하시죠? 그러지 좀 마세요. 좀. 이 친구처럼 진지하게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줘 보세요. 그럼 그 친구는 여러분 곁을 안 떠납니다. 우리는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옆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는데요. 어떤 친구죠?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죠. 레인배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친구가 태클 들어오면 바로 발끈하면서 반격 들어가죠? 그럼 소인배예요. 발끈하는 순간 바로 소인배 되는 겁니다. 누가 발끈 안 하느냐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 연이네요. 앞에서는 계속 바보라고 놀려놓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죠?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죠? 졸졸 따라다닌다는 건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고 닮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서 했던 바보라고 했던 말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반어가 되는 겁니다. 너의 순수하고 따뜻한 모습, 바르고 착한 모습이 좋고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계속 바보라고 했던 거예요. 반어법으로. 이해됐나요? 수업 끝!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